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RF 머티리얼즈 현재는 신저가 구간에서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관련돼 가지고 이스라엘 대표 방위사의 지대공 레이더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의 고위 지휘관 암살 48시간여 만에 이스라엘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대표 방위 기업에 250만 달러 규모의 지대공 탐지 레이더용 안테나 공급 체결한 동사의 자회사인 RF 시스템즈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주시장과 광의업계에 따르면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의 고위 지휘관 암살 48시간 만에 이스라엘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동원해 헤즈볼라 로켓 포대를 파괴하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 즉 반미와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간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오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를 향해 로켓 6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중 15발은 이스라엘군 방공망에 격추되었으며 방공망을 피한 미사일도 개활지에 떨어지며 이스라엘 측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전투기를 띄워 레바논 남부의 야타레에 위치한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다.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과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테헤란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 지도자들과 보복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 300여 개를 발사했던 지난 4월 공격보다 규모가 클 것이며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 저항 축을 대거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방산 기업들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의 자회사인 RF 시스템즈가 이스라엘 대표 방위 기업에 250만 달러 규모의 지대공 탐지 레이더용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이 되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동사 계열사인 RF 시스템즈는 이스라엘 대표 방위업체인 이사와 250만 달러 규모의 지대공 탐지 레이더용 안테나 공급을 체결한 바 있다. RF 시스템즈는 2017년부터 이사에 무인 항공기 탑재용 안테나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지대공 탐지 레이더용 안테나 수주를 통해 공급 포트폴리오 확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사의 자회사인 RF 시스템즈가 공급하는 지대공 탐지 레이더용 안테나는 지상에서 드론과 다양한 소형 물질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중동 전쟁의 심화에 방위 기업들에 대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도 있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언제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조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현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같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그대로 갔으면은 굳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 대선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격돌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집권하게 되면 수일 내로 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평화회담 하겠다,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은요, 우크라이나에다 현재 무기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 안 할 테니까
자, 러시아 니네가 구워 삶든 익혀 삶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게 아예 이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끝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되겠죠. 혹시라도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을 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만약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전쟁을 종식하는 그 수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랑 좀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38선 있었습니다. 38도선. 38선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는 38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휴전선이라고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38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앞으로 24시간 지난 후에 최종으로 휴전을 하겠다라고 그때 선언했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 어떻습니까? 막바지, 야, 24시간 동안 우리 야금야금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강원도 쪽은 우리가 더 많이 먹었고 경기도 쪽은 북한 쪽에서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이 우리나라 남한 쪽에 있는 것도 있고 38선이 우리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부터 24시간 이내로 마지막 영토까지를 하고 거기서 전쟁 종식에 대해서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리 좀 땅을 뺏어놓으면 좋겠죠. 미리 땅 뺏어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뺏긴 땅이 있고 니네가 뺏은 땅이 있으니까 나중에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뺏기면은 거기서 이 국경선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 니네가 우리가 먹은 만큼 우리도 니네의 땅을 먹겠다라고 치고 있는 상태란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관련돼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 종식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니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은 땅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먹은 땅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그걸 교환해가지고 예전의 국경선 원래대로 국경대로 다시 돌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회담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중동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A 주시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현재 구간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자 4.18% 상승하면서 6,980원에 막았습니다. 현재는 신저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8,5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대 정도 됐죠. 8,000원대 지지를 받았는데 한 번 지지 그전에는 원래 9,000원대 있습니다. 9,000원대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이탈하고 8,000원대 왔어요. 그러다 다시 반등했는데 다시 9,000원대 지지 받는가 싶더니 8,000원도 지지 못 받고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당연히 외바닥 상태입니다. 현재는 50일 신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은 세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있습니다. 외바닥은 진흙바닥, 늪이라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은 모래바닥, 사상두간의 한자성어는 다소 불안정하다. 3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인데 시장에서 락바텀, 바위바닥 그래요. 그만큼 튼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위치는 외바닥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에서 기술적 반등과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려면 3중 바닥 이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원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98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7,100원, 2차 저항대 7,700원 그 위에 8,300원, 8,900원, 9,300원, 9,800원, 1,500원, 11,000원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1,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6,600원, 2차 지지대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3,000주를 파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파는 기조입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1,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파는 기조입니다. 현재 투신이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이 계속 파는 기조상 계속 팔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32%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4.3%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율 지분율 같은 경우는 RFHIC에서 현재 52.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율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주가가 현재 신저가 부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04억 원대에서 작년에 470억 원대까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27억 흑자에서 손익분기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6억 원대에서 7억 원대까지 좀 감소를 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에 소폭 흑자, 자 3분기는 10억 원대 적자 전환돼 있고 4분기는 다시 소폭 흑자, 다시 올해 1분기는 소폭 적자 3억 원 적자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억 원 흑자 대비 올해 2분기 6억 원 적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60%대, 유보율은 9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00% 이상의 유보율에만이 재무적 튼튼하다 말씀드렸는데 950%대이기 때문에 살짝 눈 감아준다면 이 정도면은 재무적으로는 안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EPS는 당기순이 적자가 있다 마이너스고 BPS는 5259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53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300원이면은 자, 현재 7,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PBR로 한 1.2배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259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200원대에서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주로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시게 되면은 군수형 정비 부품 쪽에서, 장비 부품 쪽에서 53%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통신용 패키지 쪽에서 22.9%, 나머지 기타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2전환을 자 2차례, 3차례, 4차례, 5, 6, 작년에 6차례 했었네요. 대략적으로 10만 주, 한 30만 주 조금 안 되는, 30만 주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은 작년에 했던 거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열려있긴 하지만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RF 시스템주, 자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와 관련된 유선 통신기기 가공을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6,98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7,900원대, 평균 매도단가 7,9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7,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7,100원대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7,900원대, 평균 매도단가 7,9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고 현재 순 매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사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0.5% 증가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헬스볼라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관련돼 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기업에 지대공 레이더를 부품한다는 사실이 부과가 되고 있다. 동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매물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3.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이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14.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이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7,700원, 2차는 8,9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6,600원, 2차는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